요즘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 S&P 500이나 나스닥 모아가는 거 거의 국룰이죠? 맞아요. 지난 10년만 놓고 보면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답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폭락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로 2020년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실래요?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졌을 때 손 쓸 틈도 없이 물려본 경험 있으시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같은 시기에도 남들은 다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주식을 줍줍 해서 단기간에 30%씩 수익을 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계좌에는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다른 자산이 있었고 그걸 팔아서 떨어진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장은 돌고 도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팔아서 총알로 쓸 수 있는 자산을 미리 같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은고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이 오르는 장일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투자 역사를 보면요. 상승장은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는 구간이었을 뿐 진짜 큰 기회는 항상 폭락장 혹은 그 직후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싸게 산 자산일수록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이 훨씬 크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의 선택이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월가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버핏은 오히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투자로 30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GE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죠. 중요한 건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당시 버핏은 현금과 단기채 같은 안전자산을 충분히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폭락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의 시점은 어떨까요?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보면 과거 평균보다 높은 구간에 와 있어요. 이 비율은 기업이 버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지금 PE가 높다는 건 시장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내일 폭락이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면 좋은 거죠. 폭락이 언제 올지, 사이클이 언제 바뀔지는 정확히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적어도 비가 올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우산을 챙기는 거, 즉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담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섞어라예요. 주식이랑 채권은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채권 가격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통 주식은 떨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차츰차츰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차익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한 원리는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런 고민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미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채권을 사기엔 늦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채권 투자 수익률만 생각하고 보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이 흔들릴 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준비해 본다는 목적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조금씩 담아가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채만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훨씬 더 팍팍 오르거든요. 수익률 관점에서는 훨씬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장기채는 변동성이 주식만큼 커요. 금리 방향이 내 예상과 조금만 다르게 가더라도 계좌가 많이 출렁일 수 있어요.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산 때문에 밤점 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에서 장기채에 올인하기보다는 가격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중단기 채권도 적절히 섞어가는 방법을 더 선호해요.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연금저축 계좌에 어떤 채권 ETF를 담으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기가 얼마나 긴 채권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먼저 한국 국채 ETF가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환율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한국 국채 수익률은 연 3% 정도 수준인데요. ETF를 통해 투자하게 되면 이 정도로 배당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미국 국채 ETF인데요. 이건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위기 상황이 오면 환율이 오르는 효과까지 함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 3에서 4% 수준이에요. 다만 지금 환율이 조금 높은 구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에는 세금이 먼저 떼고 들어온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ETF는 세금 효율보다는 자산 분산이나 달러 자산을 좀 확보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더 알맞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상품을 고를 때는요, 같은 만기의 국채를 추종하는 ETF라면 운용사별로 자산 구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 수수료가 좀 저렴한 거, 거래량이 좀 많은 거, 요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선택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식의 변동성을 막아주는 방패로 채권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금도 추천해 드려요. 금은 채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보통 주식이랑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지만 두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해요. 대표적인 예로 전쟁이 터지거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요,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주식도 채권도 다 같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럴 때 빛이 나는 게 바로 금이에요.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온 진짜 돈이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가 찾아오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혼자 가격이 오르면서 내 계좌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최근 1년 동안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은 원래 이렇게 쭉쭉 오르는 수익률이 좋은 자산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하지만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요,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재미없게 횡보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관점보다는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접근하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연금 계좌에서는 금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선물형보다는 금값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현물형을 추천드리고요. 국내 금 시세를 따르고 싶다면 KRX 금현물, 해외 금 시세에 투자하고 싶다면 소울 국제금이나 코덱스 금 액티브 같은 상품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부담스럽다면 조금씩 나눠 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게시글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제안을 받아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컨텐츠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잠시 쉬는 동안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AFPK 자격증 시험에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컨텐츠에서 투자, 세금, 연금 이렇게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한 번에 훑어보면서 아, 이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더 넓고 연결된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험 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선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